마을과 이웃을 연결합니다. 여기는 마을방송국 단팥빵입니다. 고양시 마을미디어 단팥빵의 고소한 목요일입니다. 이곳에서는 매주 목요일에 고양시의 여러 이야기를 청취자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주 고소한 목요일을 맡고 있는 저는 온맘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탈수와 열사병에 특히 주의하셔야 하죠. 외출 시에는 시원한 물을 자주 마시고 햇볕이 강한 시간대에는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세요. 또한 가벼운 옷차림과 모자, 선글라스로 햇볕을 차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고소목은 최소월 복지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먼저 복지사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최솔입니다. 지난 2월에 이어서 이번에도 온맘님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복지사님, 고소목 녹음은 두 번째인가요? 네,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또 기회를 주시게 되어서 너무 감사해요. 저야말로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또 찾아주시고 녹음도 흔쾌히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또 요즘 한낮에 너무 햇볕이 쨍쨍하죠.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시원한 실내에서 문화와 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공간이 있다면 정말 금상첨화일 텐데요. 실내에서 문화와 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 이곳 고양시 일산에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가 어디예요? 오늘 고소목에서 소개해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고양시 일산동에 위치한 일산 문화예술창작소입니다. 이곳은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공간인데요. 도시재생 사업 이요? 저는 좀 단어가 생소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선 도시재생 사업이 무엇인지 간단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좀 낡고 또 오래된 건물을 또 새로 이제 바꾸는 걸 말하는 걸까요? 네, 부분적으로 맞아요. 단순한 재건축이나 재개발과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도시재생 사업은 물리적인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까지 살리는 것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지역 활성화 정책입니다. 그렇군요. 지역의 역사나 문화, 그리고 주민들의 삶을 살리면서 공간도 새롭게 바꾸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적인 예를 들어본다면 어떤 곳이 있을까요? 서울의 물레창작촌. 아시죠? 네네. 물레동 요즘 힙하잖아요. 예. 네, 그죠? 물레창작촌은 철공소 골목을 예술가들의 작업 공간으로 리모델링해서 문화예술 마을로 재탄생시킨 사례잖아요. 네. 그리고 부산의 감천문화마을은 낙후된 산복도로에 마을 벽화와 예술물을 설치해서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되었잖아요. 그 두 가지, 그 두 곳이 아주 성공적인 개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곳 다 예전 모습은 유지하면서도 새롭게 탈바꿈했다는 점이 아주 인상 깊은 것 같아요. 네, 고양시의 일산문화예술창작소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전에 오래된 농협 창고였던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지금은 예술가와 시민들이 함께 모여 창작하고 소통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산문화예술창작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산문화예술창작소는 어떤 곳인가요? 네, 1971년에 지어진 일산 농협 창고를 리모델링했어요. 일산 신도시, 그러니까 1기 신도시가 만들어진 게 이제 1990년대였다면 얘는 이제 71년도니까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거죠. 네, 그 공간이 이제 2022년 7월에 착공해서 2024년 1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창작소가 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 창작소는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오래된 창고를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시켜서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또한 청년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또 만들어졌고요. 그럼 이곳에서는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일산문화예술창작소는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1층에는 공유 오피스, 공유 주방, 다목적 라운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양한
이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하 1층에는 회의실, 옥상에는 옥상 정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옥상에는 가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지하 1층과 1층을 주로 이제 가봤는데 1층에 보면은 공유 주방, 전시회장, 그리고 공유 오피스가 이제 10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공간들은 창작자와 벤처기업,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직장인이다 보니까 공유 오피스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네, 물론이죠. 공유 오피스는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 및 벤처 기업들에게 창작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합니다. 개인 작업이나 소규모 회의, 창작 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프리랜서, 스타트업 예술가들에게 적합한 공간으로 창작 활동의 기본적인 사무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요.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화로 일단 예약하시면 됩니다. 네. 대관 예약 및 시설 이용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031-977-4432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공유 오피스 대관하는 데에는 얼마예요? 많이 비쌀까요? 공간의 넓이나 기간에 따라 좀 다른데요. 15제곱미터의 공유 오피스의 경우 1시간에 1,500원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를 빌리실 경우는 12,000원이고요. 그러면 한 달을 빌리게 되면 30일 정도 되니까 36만 원이 될까요? 복지사님, 주말과 공휴일은 빼야겠죠? 그렇네요. 네, 공유 오피스의 경우 한 달 대관료는 이제 25만 원입니다. 참,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1시간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1,500원에 부가세를 더해서 1,650원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1,650원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네, 이 부가세에 대해서 좀 잘 아시나 봅니다, 복지사님. 네네네. 이렇게 이제 부가가치세를 더해서 계산해서 대관료를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제 1층 전시 행사장의 대관료 사용 시간이 있어요. 그 기준이 있는데요. 2시간 이상을 기본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유 오피스의 경우는 1시간씩 대관할 수 있지만 이제 1층 전시 행사장은 이제 2시간부터 이제 이용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크기가 이제 131제곱미터 크기고요. 2시간에 11,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맞아요. 사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를 하다 보면 30분도 훌렁 지나가고 또 마무리하는데도 30분도 훌렁 지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준비 시간이나 마무리 시간도 필요하니까 넉넉하게 생각하셔서 대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간이 넓고 층고가 높아서 집중이 잘 되고 아주 시원하고 들어가면 이제 기분이 탁 트여요, 거기를. 그리고 대관 일정은 상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까 이용 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목적실은 어떤 공간인가요? 다목적실은 지하 1층에 있는데요. 다양한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전시, 공연, 워크숍, 소규모 모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싱크대도 있어요. 그래서 요리 수업 같은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방형 구조로 되어 있고 테이블이나 의자들도 편안하고 안락하게 이렇게 있어서 자유로운 분위기의 창작 활동이나 커뮤니티 모임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당연히 그 공간도 대관이 가능하겠죠? 네, 물론입니다. 대관 신청은 이메일이나 유선 전화로 접수하시면 되는데요. 이메일은 일산4432@naver.com입니다. 2시간 기준 대관료는 6,000원이고요. 영화나 촬영 등의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대관하실 때는 가격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아까 지하에 회의실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회의실은 어떤 용도로 활용될까요? 지하 1층에 위치한 회의실은 세미나, 강의, 워크숍 등 다양한 회의 및 교육 활동을 위한 공간인데요. 프로젝터, 화이트보드 등 기본적인 회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전문적인 모임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적합할 것 같았어요. 이 회의실도 대관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나 비용은 창작소 측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여기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일산문화예술창작소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산문화예술창작소는 경의중앙선과 서해선인 일산역에 인근하고 있어요. 일산역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방문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덕양 행신종합사회복지관 인근에 강매역이랑 행신역이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통해서도 접근이 가능하겠죠? 물론이죠. 강매역이나 행신역에서는 경의중앙선을 이용해서 일산역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걸어서 10분 걸어가시면 창작소에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좋네요. 우리 그럼 일산문화예술창작소가 물레동이나 이제 부산 감천문화마을처럼 성공적인 공간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좀 어떤 요소들이 더 필요할 것 같으세요? 우선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상권 회복을 위한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주변에 편의시설이 좀 부족하긴 해요. 커피숍이나 편의점이 일산역 주변에만 있거든요. 커피숍 중요한데 카페인이 없으면 저희가 또 창작을 못 하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또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 콘텐츠 개발도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 물레 창작소나 창작촌이나 그 감천문화마을 같은 경우에도 그 지역성이나 원래 있던 것들을 많이 활용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도 농협 창고를 그냥 그 겉에 있었던 농협이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들도 그대로 살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변을 보면 약간 좀 시골에 곡식 창고 같은 느낌은 분명히 들거든요. 근데 거기 안을 완전히 이제 새롭게 바꿔놨으니까 기존에 있던 것들을 가지고 또 좀 더 채워 넣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 일산문화예술 창작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산이 문화예술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대리님 바쁘신데도 고소목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뭐 언제든지 불러만 주신다면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문화예술창작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더위를 피해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다면 일산문화예술창작소로 떠나보세요. 여러분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소한 목요일의 온맘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